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철야 시위를 예고하고 있고 탄핵 찬성 측은 오늘 밤 광화문 집회를 엽니다. 헌재 앞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백연상 기자,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아직 이른 아침이라 헌법재판소 주변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재 주변에 정경 수십여 명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퇴진행동 측은 오늘 저녁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내일 아침 헌재 앞에 재집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행동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텐트를 치고 어제부터 3박 4일 동안 철야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고 시간이 평일 점심쯤이지만 양측 모두 수십만 명이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돌 우려도 큽니다. 경찰도 비상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가포 비상을 발령했고 나머지 지방경찰청 역시 의료 비상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애국의 피 많이 드셨습니까? 몇 방에서나 드셨습니까? 저 좀비들이 퍼먹는 마약 같은 피를 드신 게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의 피를 드셨습니까?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국회 해산! 특검 해체!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국회 해산! 특검 해체! 자, 제가 오늘 조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참으시고 오직 그 심장 뛰는 소리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애국의 정신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애국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산열들이 목숨 바쳐 지키는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위장 진보 세력들을 박살낼 사람은 바로 그대들이다! 자, 전부 좌측으로 조금씩 이동하세요. 좌측으로 이동하세요. 좌측으로. 자, 지금 도로 경찰이 마지막 도로 모두 애국 국민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거리 좀 앞뒤 간격 좀 넓히시고 애국 시민이여 일어나라! 애국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언론 쿠데타, 여론 쿠데타, 의회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무혈 쿠데타 세력들을 잠재울 사람들은 바로 애국 국민들이다! 애국 시민이여 일어나라! 애국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총탄이 가슴에 박히고 단두대에 목이 떨어져 나가도 백척 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애국 국민들이다! 애국 시민이여 일어나라! 애국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피 흘려 지켰고 목숨 바쳐 지켜온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적국의 입에 송두리째 집어넣으려는 자, 차량난 종북 세력들을 물리칠 사람들은 바로 애국 국민들이다!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국회 해산! 특검 해체! 탄핵 무효!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대한변협 전현직 대학 총장들 몇 명 안 돼요. 예. 다른 총장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예. 우리가 이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식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탄핵 소추가 팩트에 기초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어, 당신? 검토해본 적 있냐고? 대학 총장 마찬가지라고, 다, 이것들 다. 국회가 흔들어보는 소추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됐는지를 알고 있는가? 몰랐음. 몰랐어? 몰랐어. 소추 내용이 피소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는 했는가? 인마들 고지는 뭐냐면, 어디 저 산에 올라가는 게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386고지 도망가는 거거든. 철마고원 고지면 도망가는 게 이제. 이번에 탄핵 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인지는 했는가? 이 새끼들은 인지한 걸 알고 있다고. 인지선에 했나? 인지세 받고 나서 저거들이, 인지했구나. 택도요. 내가 국회를 신면 줄이면 생각해봐요. 네. 그냥 이래가지고 김의원 내가 오늘 이렇게 발의하는데 알아서 네가 사인해. 이런 식이야.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진짜 이거 나중에 각하가 돼서 박근혜 다시 돌아오면 모든 태극기 세력이 전부 다 국회를 쳐들어갑니다. 너가 13가지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다 내놔라. 시급하는 거야 이제. 또 있지, 이제. 13개 탄핵 사유가 개별적으로 투표되지도 않았고 한 개의 안건으로 일괄 투표됐다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미래의 정당 대한민국 국회를 망치는 그 꼬라짐을 아는가? 몰라.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명박이도 모르고, 천정들도 모르고, 또 대한변협도 모르더라고. 모르지. 그것도 모르더라고. 저거들이. 모르더라고. 깜깜한 무소식이야, 이것들. 그렇지. 그러면서, 성복, 개뿔. 토론 과정도 일단 안 거쳤어요. 그렇지. 토론 과정을 거쳐야 13개 안건이 신문에 났는 게 이 기레기가 쓴 건데 카드라 통신이고 의혹인데 과연 이걸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냐고. 또 있어.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거든요. 예. 이게 탄핵소추의 핵심 용어거든. 이 나라 법전에 어디도 없어. 있지. 법률 용어에도 없어. 있지. 박지원 대가리. 김평우 변호사가 없다 했거든. 박지원 대가리는 있어. 아, 박대가리 있구나. 예. 추 대가리도 있고. 그렇지. 예. 야, 이게 참 가짜네, 가짜. 문 대가리도 있고. 나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그 사법고시가 네. 어디 두 편으로 갈라져서 본 것 같아. 네. 김평우 변호사 본 그 시험하고 네. 우리 운전면허 보면 A 코스, B 코스. B 코스 있지. 있잖아요. 이 나머지는 전부 B 코스 맞나 봐. 도대체가 이거 뭐 희한한 걸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이지라라고 앉았어요. 그렇다면 비선 조직이 뭐고 국정농단의 뜻이 뭔지 헌법에 적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이 욕을 해버릴 거야.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지. 지금 딱 큰일 난다고. 집마다 지금 뭐- 몰입하고 있다고. 이 새끼 이대목에서 욕 넣을 건데 해가지고, 욕 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딱 쓰려고 하는데 시간 딱 재봤어. 알아, 임마, 너희들 새끼야, 수법들 다. 예? 또 있어. 있죠. 이 사건 탄핵 서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예. 아니면 신문기사나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 소추를 썼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엉터리야. 각하. 간단하잖아. 간단하지. 이거 하나 보면 각한데. 그, 신문기사라든지, 이게 다 엉터리라고 지금 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 과정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사를 넣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우리 기사는 뭐지? 우리 기사 넣었나? 까방송 넣었나? 예? 까방송 넣어서 비지랄까지 안 왔을 것인데. 우리가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저도 봤잖아요. 일반 국민들에게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한 적도 없어요.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법을 유린한 이런 자들을 당연히 해산시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국회 해산. 그리고 탄핵 소장을 네.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다고요. 뭐 어떤 소리가 아니네. 국민 무시했지. 촛불에게만 아는 사람 아무도 촛불만 봤나? 촛불만 봤나? 아마도 이 촛불 밑에서 봤겠지. 그렇지. 탄핵 소장을 국민에게 공지한 적이 있는가? 없지. 저 있다더라고요. 오늘 국회의원 의견에는 언제 어떻게 배부했는지 예. 그것도 밝혀야 될 거야. 요거 세월호 7시가 아니라 요거 전부 다 밝혀야 돼. 초단위로. 당인들 국채 법사위 지비위원장이 네. 선동이 아닙니까? 선동이. 예.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의결했는가? 의결했어? 모르겠는데. 의결했나? 정확히 날짜가 12월 9일이요. 네. 의결했나?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장을 의결한 이후에 본회의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했나? 안 했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네. 그거 희한하네. 이자들 국회들 공시에 열었나? 안 열었지? 열은 적도 없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장을 만들 때 예. 적어도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받았나? 받았다더라고 저거들. 촛불한테. 그렇지. 민노총한테 가가지고. 민노총이 받았겠지. 민노총한테 받았겠지. 그렇지. 예. 참,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황당하니까. 가뜩이나 오늘 뭐 얼굴이 타가지고 빨간데 모자가 있어 이렇게 좀 제끼고 해야 되겠다. 얼굴 좀 보여주겠지. 우리가 법률 행위만 놓고 본다면 김평우 변호사가 법치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탄핵 소추안 의결은 각계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만 잘못되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뭐 10개, 20개 볼 필요 뭐가 있냐고, 그게. 답답한 사람들아, 진짜. 국회에서 뇌물죄, 국회가 어떤 수사권이 있나? 국회가 조사해가지고 저것들 뇌물죄로 쳐넣어버린 그 거. 검사 출신 많으니까 자기들 다 자문 스스로 받았나? 다 하는 거지 뭐. 촛불 검사들 받았나?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권 관련된 국회가 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가리에 수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 너 인용해봐라라고 나는 눈 감고 있겠다고. 근데 하나도 지금 다 엉터리거든. 모두가 100%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따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 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총장들, 이런 대한변협 법조를 움직이는 대한변협 이런 관계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성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그 허리도 졸라 말고 밥 굶어가면서 세금 냈더니 이직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요, 이게 전부 잡아달라가지고 국민 특검제도 만들어가 싹 잡아달라 돈 다 뺐어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재산 큰 몰수해야 문제도 돼. 뭐냐면 송가세. 예. 촛불 민심이라는데 이게 지금 국회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게 내가 이제 다는 못 외웠는데 네? 2016년 11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에서 5%의 조작이야.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이제 전락했다.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또 26일 네. 서울 강간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 시위를 하며 요 거짓말이거든. 네. 요 명단 거짓말이야. 어떻게 11월 10일 26일 강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고. 민노총이 만든 그 증거물에 내가 읽어줘야 겠다. 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관련된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민심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네? 촛불 민심이 지난해 10월에 게다가 안 되면 지금 바꿔야 돼. 잠깐만 있어봐요. 네. 11월, 네. 12일, 네. 11월, 네. 12일, 같은 달, 26일, 네. 26일. 네. 얘들이 이제 100만, 190만 요라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이야, 전국. 여기 보십시오. 갈로를 치고, 아이씨, 안 보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수가 옆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놨어요. 서울은 서울이라 쓴다고. 서울은 3만, 서울은 20만 요를 써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나중에 문제를 전국이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 소추장에 서울 강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냈냐고.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대통령 하여 탄핵을 요구하였다고 지랄 틀고 앉아있다. 이런 엉터리 소장. 민노총이 만들어낸 직계를 보라고! 이씨, 진짜.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이런 엉터리들 받았을 때 벌뻥 차버려야 됐다고요. 이게 돌려보내버려야 됐다고 저거. 어떻게 탄핵소추안에 12일만 26일간 서울 강화문에서만 민노총 애들이 그 옆에다가 갈로 치고 전국이랬어. 서울의 강화문에 거기에 100만이 모일 수가 없다고. 100만이면 서울역까지 가야 돼, 이 양반아. 강화문 자체가 5,50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꽉 차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농락했어. 이걸 모르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쓸데없는 지랄하면 이걸로 갖고 고소할 거야. 국민 농락죄. 그러면 적어도 2천만 국민이 고발하면 당신은 쪽박차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하면서 이 통계조차도 안 봤다는 게 드러났잖아. 적어도 눈에는 눈깔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저거 눈에는 보인 거요. 저거 눈에는. 그렇죠. 네. 저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한철이가 한철 장사하고 간 거야 이게. 그렇지. 메뚜기도 한철인데. 한철이라고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한철이가 이제 딱 나가면서 이제 한철 딱 하고 날리고 나는 거지. 13일 전에 딱 해야 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오늘이라 지적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 강화문에서만 이렇게 탄핵소추안에 써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소추안을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보냈어요. 걔들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걔들 우리 지금 이 걔도 안 보내요. 우리 좀 이따 그 가가지고 한번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이게 이 엉터리라고 이게. 이 통계 자료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도청 스스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야 이게. 배포한 거야. 걔들에게. 분명히 거기에는 100만 뒤에 갈로 치고 전국이라 써있다고. 이런 엉터리만 봐도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결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그 13개 신문 찌라시 기사 탄핵소추안 안에 들어갔던 공소장 읽거나 빡겠냐고. 아이고야 잘못 때렸다요. 아이고. 이거 손가락 아파. 모자 앞으로 이제 모자 씌고 씹으려야 되겠네. 막 씹으리지. 뭐자 쓰니까 막 애국이 피가 막 그냥 철철 넘치네 그냥. 예? 그런 의미에서 물 좀 예. 내주십시오. 물 마시죠. 네. 이게 법치는 근대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이고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치 실현에 바로 법치 실현하는 날이 저는 3월 10일 11시로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탄핵 관련 인용, 기각, 각하가 아닌 그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을 보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법질서와 법치가 어느새 정의와 힘과 이런 논리에 흔들린다. 이것은 헌법유리자 농단이야.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놔서 이렇게 엉터리로 씨부러지고 엉터리로 가결하고 엉터리로 헌재해보는 이런 인간들을 모조리 팔청 교육대로 보내야 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해산시키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해산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켜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저것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9명이나 8명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하고 강일은 재판관 자기들 스스로가 2014년도에는 9명이 안 되면 안 된다 위원이라고 그렇게 씨부러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8명으로 이걸 하겠다? 몰라. 그때는 몰라? 그때고. 어? 약간 자빨이 있으면 예. 일단 잡아 떼고 보는 거야. 그럼요. 몰라. 우리가 특징이 모른다거든. 예. 근데 우리가 이미 방송에서 숱하게 가까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가 사법고시 공부를 컨닝 안 했다 그러면 100% 가까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련돼가지고 요즘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하냐, 기각이냐, 네. 그다음에 인용이냐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첫째도 각하고 둘째도 각하고 셋째도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방송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또 설명해드려야 됩니까? 해줘야 돼. 이게 예, 왜냐면 꼭 또 해줘야 모르는 되죠. 사람에서 우리가 각하는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예.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안 된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거절이야, 흔히 말로. 말로 뻥차는 거지 그냥. 찢어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더더욱이나 헌재가 국회 단핵 소추권을 심의한 결과 예. 헌법에 위반되는 중요한 오르트성이 한 자닥 나와서 한 자닥. 이 표준말이야. 한 가만히 나왔어. 네. 당연히 뭐 거절하는 게 당 정답이지. 진짜 1에서부터 13가지 모두가 엉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럴 수도 있지. 요 자빨들이 우리가 이러니까 어이 송가 정가 네. 당신들이 법 전문가도 하는데 무슨 근거로 각하를 주장하는가? 요렇게 씨부러지길 수 있지. 그렇지. 야 이 새끼야, 네가 만약 그래 묻는다면 법을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걸 모르는 이 대가리를 도끼로 빠게 된다 이 새끼야. 아이고 우리 송가생 모자 딱 저 코리아 딱 저기 태극기 또. 딱 다니까 오늘 뭐 완전히 뭐 집회하던 식에 사회하는 식에 얘기하네. 야 오늘 종이 있었더니 예, 오늘 뭐 저기 저녁에 넘어가는 해 얼굴이 다 타버렸네. 예? 자 우리가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따진다면 헌법 몇 가지만 가르쳐줄게. 가르쳐줘야 돼. 국가 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 근간 근본 복귀부터 네가 알고 난 뒤에 너희들 물어야 돼. 이런 자빨 새끼들아.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 제69조 모든 국민은 헌법 준수 의무가 있다. 헌법부터 지켜내는 거야 임마. 그 헌법을 지키라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그리고 뭐 특검 저 특검인가 그 인간들부터 해가지고 검사들 모든 소유력이 있는 노숙자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 인간들아. 당연하죠. 그럼요. 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 예. 정치와 법치에 오류가 넘쳐나서 문제라는 지적은 우리가 씹으려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 우리가. 이거 뭐 우리가 두 달 전부터 시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여야 정치적 타협 노력 없이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이런 꼬라지를 더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 더 이제 먹긴 놈이 승질낸다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 국가 원로 전 대통령이 맞는지. 아니지. 나를 만나면 그냥 아주 비겁한 인간이야. 전직 대통령들 왜 이래 전부 다. 예? 아주 비겁한 인간이야. 뭐 아름답게 뭐 승복. 스님들. 승복 옆에 그 저기 조계사에 있는 그 스님들 있는 승복 입었고 뭐 탄핵 그 심판 결정 날 때 그거 있어야 된다 이건가? 아니 어디 말인가? 지금까지는 네. 딱 처박혀 있다가 촛불편 싹 터는 척 해가지고 새누리당 박살내 깨놓고 예. 뒤에서 조정이 한 거 아니 뻔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처박혀 가만히 있다가 태극기가 막 나부끼고 촛불은 꺼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떡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싹 끼나오지. 대가리 침 있고 이제 올라온다고. 그때는 어떻게 돼? 이 네. 병망치가 뚜다 패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는 이런 전직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이제 와가지고 뭐 찬반을 떠나가지고 다 수용해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지. 아름다운 얘기지. 대한민국의 법을 헌법재판소가 내는 거 승복해야 된다. 그런데 절차의 오류성 하자. 완전히 전부 다 엉터리. 이 엉터리 법안을 일반적인 예를 들어 말아놓는 거라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좋다 한번 승복하면 그 정도는 승복했는데 대통령 자체를 체제 전복식으로 꾸며가지고 내일 앉히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승복해야 되는가? 이명박 이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안 들리다면 부엉이 바위로 가라고. 봉이 바위로 가면 안 돼. 안 포항 되구나. 저기 가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아, 꼬리 있는데 포항 사람들 욕해. 그래 욕해요? 그렇지. 예. 냄새 난다고. 아니 그거 하면 된다. 그 일본. 그렇지. 일본 그 태어난 데 있잖아. 오사카 히라노고. 응.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본 이명박이 태어난 오사카 히라노고를 단독으로 취재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발칵 뒤비지게 한 장모님입니다. 이명박이 출생지 뿌리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들이 뭐 네. 지금 까부라치는 건 뭐냐 이러면 마치 인용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택돔소리 아니었네. 자기 페이스북하고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이 기념재단 왜 만들었어? 오히려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미러재단이 더 깨끗하잖아. 검찰이 조사해 이거. 조사해! 특검 만들까?
만들어야지.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그렇지. 이게 국민특검으로 가서 한번 가야 돼. 지금 가만히 있으면 2등인데 왜 이제 튀어나와서 성공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촛불든 자들의 특권과 그 무소불위의 엉터리를 보다 못해서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선 거야. 당신이 먼저 나서야지. 이게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그런 뭐 국회의원들, 하는 게. 그런 야당의 작태 형태들에 대해서 박살 내야지. 국가의 어른으로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임마. 그러고 또 법 행정 자체의 절차를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국가적인 충원을 못할 망정 뭐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승복해야 된다. 요거 왜 그러냐. 요 꼼수가 딱 들어있거든. 만약에 아이고. 자기들 생각에 이제 인용이 되면 태극기 집회가 100% 가만 안 있다. 네. 이거 달릴라 있겠네. 이거 나중에 문제될 거거든. 우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마음대로 각하가 돼버리면 저 촛불들 이제 난동 피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되면 가만 보이게 이쪽도 맞아주고 이쪽도 맞아주고 싶으니까 다리 삭걸지 않는 거야. 그게 지새끼들의 전형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지새끼도 그래 약간 진행이 떨어진 지새끼들 그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밤 되면 싹 기회주의 천형적인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위기일 때 진짜 국가가 일할 때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다 드러났습니다. 언론과 국회와 특검과 검찰 등 여러 가지 기관 민노총 등이 있겠죠, 그죠? 잡단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체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체제와 반체제,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구도를 이미 형성시켰고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외칩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외친단 말입니다. 법의 절차와 헌법을 유린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서 나서가지고 미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듯이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돼가지고 발표 딱 이제 확정하니까 성복해라. 성복하려면 이 양반아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조계사 옆에 와가지고 그 성복지 가가지고 한번 맞춰가지고 조계사 왔다 갔다 해라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만들어서 박영수 특검의 그 무소불위를 국민들이 참지 못했어요. 네. 여기에 선동을 여기에 박자를 맞췄고 저 스가 빠진 국회가 거기에 또 탄핵 가결가시겠고 민도청과 촛불 주도 세력이 밤마다 나서서 촛불을 들고 개지랄 뜨는 거를 당신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걸 봤다 그러면 매를 들어야지. 나는 강호병도 봤거든. 지가 강호병에 앉아가지고 그거 들 때 혼자 청와대 앉아가지고 멍하니 쳐다봤다고 지 스스로 또 얘기했고 춤췄어요 그때. 저거 완전히 헛발이야. 그 강호병 자체에 실체가 있었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당신이 각하면 각하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우리가 JBC 까방송이 이명박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절차와 방식이 틀렸고 엉터리 특검에 엉터리 국회 가결에 지금 또다시 헌재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이 거짓말이란 걸 당신이 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 가결이 나와야지. 성복이 무슨 성복이야. 성복이 각하가 나와야지. 각하가. 지가 각하했다고. 각하 이름이 안 나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입이 찢어진 채로 죽은 내 친구 이성복이도 있다. 그걸 보고도 당신 입에서 성복하라고? 애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당신을 말이야 모든 국민들이 지새끼란다. 지새끼.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잘 되는 쪽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잘못된 쪽에 지적을 하고 회초를 들어야 그게 전직 대통령이야. 아니야, 아예. 저기 뭐 전두환처럼 너의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어 해가지고 수중에 있던 가만 집에 있든지 있다고 처벌가 있든지 말라고 시부립니까? 심심하니까. 예? 뭐 재단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대학 전 총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지식인청이라고 이게. 지식이 같은 소리야. 지식 그냥 총으로 그냥 한대. 요거 지금 시부러적인 대학 전직 총장들은 네. 전부 이명박 정권 때 네. 다 단물 빨아먹은 사람들이야. 아이고 인간들아. 변력 그래가지고 다 그런 쪽이거든. 너희들이 지성의 상하탑에서 총장식거리 해뭐 처먹었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도 정략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이제 뭐 하합하고 단합하고 사합 다 뭐? 성복과 국민화합. 개뿔이나. 아이고. 성복 같은 소리 안 견뎠네. 모가지 칼이 돌아봐라. 미사일로 내 심장을 쏘아라. 내가 성공하는지. 현재 압력 행사는 말도 모든 행동을 지금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애끼 이 사람아. 아이고. 이것들이요. 이게 무슨 이런 것들 대학 총장이라고. 법을 유린했으면 너희들이 지식의 최고의 총장이었다 그러면 이 법 유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너희 학문의 최고의 인간들이라고. 그 학문의 인간들은 뭐가지 칼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시가 이런 총장, 이런 대학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인간들이 결국은 법을 자빨되는 거예요. 법을 유린시키는 거고. 서반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 이대순 이사장은 들으시오. 당신의 입으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국민께 드리는 호소가 아니라 자빨게 드리는 호소라고 써야지. 현재 결정을 승복해야 된다고? 이런 인간들 보다 보면요 대가리 불나는 거야 이거. 승복은 이 인간들 전부 다 승복 입혀가지고 머리 깎고 해가지고 절간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거들. 놔두지 뭐. 스스로 다 그냥 알아서 뛰내리게. 이게 최순실이가 또 고마운 게 뭐냐면요. 예. 이런 옥석들을 모두 다 갈아주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가려질 수가 예. 있나? 야. 진짜 이게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런 식의 옥석을 가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아무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만이 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에게 공로상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말이죠. 네. 야권 거기에 사전 선거 운동들을 하고 있는 잠룡들을 보다 보면 주디만 열면 정권 교체라 그래요. 예. 정권 교체입니까? 네. 그 애들 교체시켜야지 인간들. 그렇죠. 정권 교체가 아닌 그 인간들을요 교체시켜가지고 인간 교체부터 해야 돼. 딱 그 쓰레기 쓰다 가지고 적폐라고 저거들이 주장하는데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버리면 또 튀어나기 때문에 좀비처럼 또 살아난다고. 좀비처럼 살아나기 때문에 쓰레기통 자체를 막 똘똘 말아가지고요 넣어가지고요 저쪽 그 지금 난지도 없어졌지. 그렇죠. 저 일본 보내야 돼. 저 일본 쪽에 가가지고 바로 라이터 찌자 터져버려야 된다고 저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당들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권 탈취고 정권 도둑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탈취당하고 도둑당하면 버릇이 돼서 이제는 더 큰 도둑으로 갑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 아시죠? 나라를 도둑질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 전쟁을. 왜냐 더 먹고 싶거든. 그렇지. 이게 세계 역사 전쟁과 다 이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홍준표가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래도 뭐 법률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빠른 소리 한마디 했더구만 또요. 이건 또 뭐 예. 한마디 들이받잖아요, 그죠? 이리 왔지 뭐 맞춰지 또. 국민이 내가 또 국민이 화가 나서 정치적으로 탄핵 의결은 일단 국회는 했지만 예. 탄핵 소추 사유 13가지를 자신이 다 뜯어보니까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이런 법관들이 대한민국을 지켰을 때는 대한민국 잘 됐다고.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법조계가 이 모양이 됐냐고. 홍준표가 그 슬로모션으로 해가지고 아주 스타 검사였어요. 유명했죠. 아주 유명한 검사였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정치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경남도지사까지 하고 또 한나라당 옛날 신한국당이고 대표도 당대표까지 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게 뭐 할 일 없어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양심적으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명박이가 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하고는 당연히 이런 정치인하고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대한변협 전현직 대학 총장들 몇 명 안 돼요. 예. 다른 총장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예. 우리가 이 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식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탄핵 소추가 팩트에 기초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어 당신? 검토해본 적 있냐고? 대학 총장 마찬가지라고 다 이것들 다. 국회가 흔들어보는 소추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됐는지를 알고 있는가? 몰랐음. 몰랐어? 몰랐어. 소추 내용이 비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는 했는가? 인마들 고지는 뭐냐면 어디 저 산에 올라가는 게 고지라 생각. 386고지 도망가는 거거든. 철마고원 고지면 도망가는 게 이제. 이번에 탄핵 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인지는 했는가? 이 새끼들은 인지한 걸 알고 있다고. 인지세는 했나? 인지세 받고 나서 저거들이 인지했구나. 택도요. 내가 국회를 신면 줄이면 생각해봐요. 네. 그냥 이래가지고 김의원 내가 오늘 이렇게 발의하는데 알아서 네가 사인해. 이런 식이야.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진짜 이거 나중에 각하가 돼서 박근혜 다시 들어오면 모든 태극기 세력이 전부 다 국교를 쳐들어갑니다. 너가 13가지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다 내놔라. 시급하는 거야 이제. 또 있지 이제. 13개 탄핵 사유가 개별적으로 투표되지도 않았고 한 개의 안건으로 일괄 투표됐다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민의의 정당 대한민국 국회를 망치는 그 꼬라짐을 아는가? 몰라.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명박이도 모르고 천정들도 모르고 또 대한변협도 모르더라고. 이것도. 모르지. 그것도 모르더라고. 저거들이. 모르더라고. 깜깜한 무소식이야 이것들. 그렇지. 그러면서 성복, 개뿔, 토론 과정도 일단 안 거쳤어요. 토론 과정을 거쳐야 13개 안건이 신문에 났는 게 이 기레기가 쓴 건데 카더라 통식이고 의혹인데 과연 이걸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냐고. 또 있어. 비선 조직,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거든요. 예. 이게 탄핵소추의 핵심 용어거든. 이 나라 법전에 어디에도 없어. 있지. 법률 용어에도 없어. 있지. 박지원 대가리. 김평우 변호사가 없대했거든. 박지원 대가리는 있어. 아, 박대가리 있구나. 예. 추 대가리도 있고. 그렇지. 예. 야, 이게 참 가짜네, 가짜네. 문 대가리도 있고. 나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그 사법고시가 어디 두 편으로 갈라져서 본 것 같아. 네. 김평우 변호사 본 그 시험하고 네. 우리 운전면허 보면 A 코스, B 코스, B 코스 있잖아요. 이 나머지는 전부 B 코스 맞나 봐. 도대체가 이거 뭐 희한한 걸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이지라라고 앉았어요. 그렇다면 비선 조직이 뭐고 국정농단의 뜻이 뭔지 헌법에 적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이 욕을 해버릴 거야.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안 되지. 지금 딱 큰일 난다. 지금 지금 뭐- 놀이타고 있다고. 이 새끼 이 대목에 욕 넣을 건데 해가지고, 욕 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딱 쓰려고 하는데 시간 딱 재봤어. 알아, 임마, 너희들 새끼야, 수법들 다. 예? 또 있어. 있죠. 이 사건 탄핵 서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예. 아니면 신문기사나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 소추를 썼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엉터리야. 각하. 간단하잖아. 간단하지. 이거 하나 보면 각한데. 예, 그, 신문기사라든지, 이게 다 엉터리라고 지금 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 과정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사를 넣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우리 기사는 안 봤지? 우리 기사 넣었나? 까방송 넣었나? 예? 까방송 넣어서 이지랄까지 안 왔을 것인데. 우리가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저도 봤잖아요. 일반 국민들에게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한 적도 없어요.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법을 유린한 이런 자들을 당연히 해산시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국회 해산. 그리고 탄핵 소장을 네.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래요. 뭐 어떤 소리가 아니니 국민 무시했지. 촛불에게만 아는 사람 아무도 촛불만 봤나? 촛불만 봤나? 아 맞다. 이 촛불 밑에서 봤겠지. 그렇지. 탄핵 소장을 국민에게 공지한 적이 있는가? 없지. 저 있다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 의견에는 언제 어떻게 배부했는지 예. 그것도 밝혀야 될 거야. 요거 세월호 7시가 아니라 요거 전부 다 밝혀야 돼. 초단위로. 당연들 국회 법사위 지금 위원장이 예. 선동이 아닙니까? 선동이. 예.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의결했는가? 의결했어? 모르겠는데. 의결했나? 정확히 날짜가 12월 9일이요. 예. 의결했나?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장을 의결한 이후에 본회의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했나? 안 했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예. 그거 희한하네. 이자들 국회들 공시에 열었나? 안 열었지? 열은 적도 없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예?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장을 만들 때 예. 적어도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받았나? 받았다더라고 저거들. 촛불한테. 그렇지. 저한테 가가지고. 민노총이 받았겠지. 민노총한테 받았겠지. 그렇지. 예. 참,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황당하니까. 가뜩이나 오늘 뭐 얼굴이 타가지고 빨간데 모자가 있으니까 두 번 좀 제끼고 해야 되겠다. 얼굴 좀 보여주겠지. 우리가 법률 행위만 놓고 본다면 김평우 변호사가 법치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탄핵 소추안 의결은
각계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만 잘못되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뭐 10개, 20개 볼 필요 뭐가 있냐고, 그게. 답답한 사람들아, 진짜. 국회에서 뇌물죄, 국회가 어떤 수사권이 있나? 국회가 조사해가지고 저것들 뇌물죄로 쳐넣어버린 그 거. 검사 출신 많으니까 자기들 다 자문 조사를 다 받았나? 하는 거지 뭐. 촛불 검사들 받았나?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권 관련돼서 국회가 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가리에 수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 너 인용해봐라라고 나는 눈 감고 있겠다고. 근데 하나도 지금 다 엉터리거든. 모두가 100%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따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 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총장들, 이런 대한변협 법조를 움직이는 대한변협 이런 관계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성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그 허리도 졸라 말고 밥 굶어가면서 세금 냈더니 이직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요, 이게 전부 잡아달라가지고 국민 특검제도 만들어가 싹 잡아달라고 돈 다 뺐어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재산 큰 몰수해야 문제가 또 돼. 뭐냐면 송가세. 예. 촛불 민심이라는데 이게 지금 국회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게 내가 이제 그 다는 못 외우는데 네? 2016년 11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에서 5%의 조작이야. 유례 없이 낮은 그 뭐 수치로 이제 전락했다.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또 26일 네. 서울 강간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하며 요 거짓말이거든. 네. 요 명단 거짓말이야. 어떻게 11월 10일 26일 강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고. 민노총이 만든 그 증거물에 내가 읽어줘야 겠다. 좀 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어떤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뭐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관련돼?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뭐 태극기 민심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이 지난해 10월에 게다가 안 되면 지금 바꿔야 돼. 잠깐만 있어봐요. 네. 11월, 네. 12일, 네. 11월, 네. 12일, 같은 달, 26일, 네. 26일. 네. 얘들이 이제 100만, 뭐 190만 열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이야, 전국. 여기 보십시오. 갈로를 치고, 아이씨, 안 보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수가 옆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놨어요. 서울은 서울이라 쓴다고. 서울은 3만, 서울은 20만 열어 써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나중에 문제를 전국이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 소추장에 서울 강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냈냐고.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대통령 하여 탄핵을 요구하였다고 지랄 틀고 앉아있다. 이런 엉터리 소장. 민노총이 만들어낸 직계를 보라고. 이씨, 진짜.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이런 엉터리들 받았을 때 벌뻥 차버려야 됐다고요. 이게 돌려보내버려야 됐다고 저거. 어떻게 탄핵 소추안에 12일만 26일간 서울 강화문에서만 민노총 애들이 그 옆에다가 갈로 치고 전국이랬어. 서울의 강화문에 거기에 100만이 모일 수가 없다고. 100만이면 서울역까지 가야 돼, 이 양반아. 강화문 자체가 5,50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꽉 차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농락했어. 이걸 모르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쓸데없는 지랄하면 이걸로 갖고 고소할 거야. 국민 농락죄. 그러면 적어도 2천만 국민이 고발하면 당신은 쪽박 차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하면서 이 통계조차도 안 봤다는 게 드러났잖아.
적어도 눈에는 눈깔이 안 보이지. 눈깔이 안 보이지. 적어 눈에는 보인 거요. 적어 눈에는. 그렇죠. 적어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한철이가 한철 장사하고 간 거야 이게. 그렇지. 메뚜기도 한철인데. 한철이라고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한철이가 이제 딱 나가면서 이제 한철 딱 하고 날리고 나는 거지. 13일 전에 딱 해야 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오늘이라 지적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 강화문에서만 이렇게 탄핵 소추안에 써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소추안을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보냈어요. 걔들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걔들 우리 지금 이 걔들 안 보내요. 우리 좀 이따 그 가가지고 한번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이게 이 엉터리라고 이게. 이 통계 자료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도청 스스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야 이게. 배포한 거야. 걔들에게. 분명히 거기에는 100만 뒤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있다고. 이런 엉터리만 봐도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결한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 그 13개 신문 찌라시 기사 탄핵 소추안 안에 들어갔던 공소장 읽거나 빡겠냐고. 아이고야 잘못 때렸다. 아이고. 이거 손가락 아파. 모자 앞으로 이제 모자 씌고 시부려야 되겠네. 막 시부리지. 모자 쓰니까 막 애국이 피가 막 그냥 철철 넘치네 그냥. 예? 그런 의미에서 물 좀 예. 내주십시오. 물 마시죠. 예. 이게 법치는 근대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이고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치 실현에 바로 법치 실현하는 날이 저는 3월 10일 11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탄핵 관련 인용, 기각, 각하가 아닌 그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을 보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법질서와 법치가 어느새 정의와 힘과 이런 논리에 흔들린다. 이것은 헌법유리자 농단이야.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나서 이렇게 엉터리로 씨부러져 끼고 엉터리로 가결하고 엉터리로 헌재해보는 이런 인간들을 모조리 팔청 교육대로 보내야 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해산시키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해산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켜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저것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9명이나 8명이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하고 강일은 재판관 자기들 스스로가 2014년도에는 9명이 안 되면 안 된다 위원이라고 그렇게 씨부러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8명으로 이걸 하겠다? 몰라. 그때는 몰라? 그때고. 어? 약간 자빨이 있으면 예. 일단 잡아 떼고 보는 거야. 그럼요. 몰라. 우리가 자빠는 특징이 모른다거든. 그렇죠. 들이대도 모른다 그러거든. 몰라? 모른다? 모를걸? 예. 요거. 우리가 까방송에서 법치 외치면서 뭘 했습니까? 법은 양식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용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요. 그럼요. 이정미 재판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나? 그때가 틀렸고 지금이 맞나? 지멋대로지 뭐 예? 그냥. 여장수 마음대로인가?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봐야죠. 그날 뭐 10일 날 각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거고. 하겠지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알려줬는데 예. 지금요. 예. 만약에 이 방송을 만약에 예. 현재 재판관들이 봤다 이러면 예. 지금 막 찾는다. 어이구 진짠가. 큰일 났구나. 찾아보니까 맞네. 강화문에만 서울 강화문에만 탄핵 소추안이 오래 써 있거든. 그럼요. 큰일 났다 이제. 이래가 지금 막 꽂히고 있다고 지금. 그 하나 각하로. 그 내용들 탄핵 소추안 것들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세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야. 하나부터 1가부터 10까지 다 엉터리야. 아까 그 엉터리를 우리 송가성이 다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2017년 3월 10일 날 11시 현재 선고는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각도 되면 안 돼요.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죠.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고민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10일까지 갈 것도 없어. 내일 바로 때려야 돼. 바로 때려버려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엉터리를 갖고 촛불을 들고 강화문을 전복하고 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을 때 나는 국민들이 촛불이 겁이 나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태극기를 들고 전면전을 붙겠다고 그때 나섰을 때 저거들은 조롱을 떨었을 겁니다.
보수? 한 뭐 10,000명 모여서 씨부러 제끼다가 때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가고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새끼들이 거기에 성과와 성과가 있다는 걸 네가 왜 몰랐나 이 좌파 새끼들아. 이 새끼들 저거들 다 보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박수 무사양 잡는 것들 인간들아. 너가 하는 꼬라지 정가가 너가 전략 분석 투쟁 이런 거 여 분석이 다 돼 있어. 너 이 새끼 너 걷는 폼 봐도 정말 오늘 마을 짓거리 가고 다 한다. 저거다 샘플 어? 같으니라고. 아이고 저것들 앉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좀비 짓거리나 골라 앉아하는 인간들 새끼들. 자 우리 오늘 송가수생 예예. 지금 빨리 뭐 오니까 지금 뭐 누가 와가지고 집회 빨리 와달라고 지금 계속 뭐 계속 지금 신호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 송가수생 저 가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또 얘기 좀 많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마디만 또 이제 송가 가라사대 예.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 자리 빨리 일어납시다. JBC가 방송이 오늘 정가와 성과가 이렇게 목소리 높인 이유 중에는 딱 하나입니다. 엄포도 아닙니다. 압력도 아닙니다. 진실이 보이는데 그 진실을 알아달라고도 아닙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했으라도 그 진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상처난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대로 두고 본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 손가락 정가가 보고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3박 4일 철야 집회를 하는 저 헌법재판소 안국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오늘 밤을 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최순실이는 또다시 옥석을 가려줬다. 정말 제 스스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직 대통령을 모셨고 우리는 그런 현직 대학 총장 상하탑의 지성의 최고의 어른이신 그런 사람들을 모셨고 또 대한변협 같은 그런 법을 만지는 그 인간들의 어떤 속체, 옥석을 다 보았습니다. 더욱더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런 옥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망가진 법에 대해서 올바로 세워달라고 올바로 외쳤던 그런 자들의 어떤 바람을 헌법재판소는 절대 실망시키지 말기를 진짜 JBC가 방송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류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 안 있지. JBC가 방송이 가만히 있습니다. 방송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 방송을 채려놓고 씨부러 제낄 건데. 그 시부리 제끼는 게 우리가 며칠 동안 할 수 있겠죠. 계속 해야지. 15일은 해야지. 갑니다. C급에서 욕 듣다가 이제 지겨워서 못 들을 정도까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참는 게 기자입니까? 그런 걸 눈 닫는 게 기자입니까? 우리가 이 밤 늦도록 11시 지금 15분입니다.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 것도요. 너무나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우리의 메아리들이 국민의 어떤 진실을 깨울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으면 바랍니다. JBC가 방송 여기서 마치죠. 저는 이제 집회 현장으로 바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 이거 많이 하거든. 자, 휴대폰 오른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3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됩니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경찰은 서울에 최고 비상단계를 발령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2016 헌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당초 7일을 선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어제 선고 기일을 공표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일이나 오는 13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할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 절차를 포함해 20차례 재판을 진행해온 헌재는 오늘도 평일을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 북촌의 헌법재판소는 아침 이 시각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철야 시위를 예고하고 있고 탄핵 찬성 측은 오늘 밤 광화문 집회를 엽니다. 헌재 앞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백연상 기자,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아직 이른 아침이라 헌법재판소 주변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재 주변에 정경 수십여 명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퇴진행동 측은 오늘 저녁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내일 아침 헌재 앞에 재집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행동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텐트를 치고 어제부터 3박 4일 동안 철야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고 시간이 평일 점심쯤이지만 양측 모두 수십만 명이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돌 우려도 큽니다. 경찰도 비상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가포 비상을 발령했고 나머지 지방경찰청 역시 의료 비상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가포 비상은 모든 경찰 병력이 뭔가를 중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들은 사무실과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최고 등급의 비상경계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철성 청장 주재의 지휘부 전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개의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선고 직전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선고 절차, 박철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는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헌재의 다수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됩니다. 결정문 낭독은 결정 이유를 읽고 이후 심판 결정인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모두 읽기까지는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소수 의견을 낭독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개정된 헌재법은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형식을 쓰고 기각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합니다.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됩니다. 선고 전 과정은 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의 방청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완성하는 즉시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등 이해관계 기관에 송부합니다. 또 결정문은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특검으로부터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일단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두 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받던 특검과 달리 뇌물은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박영숙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전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냐는 질문에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특검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또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며 대화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a rational person who has not had rational acts, who is not thinking clearly.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can tell you we're not ruling anything out and we are considering every option that's on the table.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ell me why we wouldn't do the THAAD in light of 24 ballistic missiles, in light of 2 nuclear tests, knowing that we're going to protect our allies. 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은 40년 전부터 매년 있었던 정례 훈련이며 항상 사전에 북한에 통보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북한과 중국의 비판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해당 논의안에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강화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선제 공격 옵션이 일본과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 외에 유사시 한반도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사시 세계 어느 곳에라도 이동 배치할 수 있는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군이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배치된 사드 4개 포대 중 1개를 해외 긴급 대응 전력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 초 괌에서 텍사스로 돌아온 사드 포대는 유사시 세계 어느 곳이라도 96시간 안에 이동해 배치될 수 있도록 임무가 전환됐고 100여 명의 관련 병력이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작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포트 블리스에서 각 포대별로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한반도에 사드가 긴급 추가 배치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최대 방어 권역은 200km 정도로 수도권 방어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나 또한 수도권의 미군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부족하다고 미군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팀을 조만간 파견하고 레이더와 통제장치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중국의 보복성 규제로 롯데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이어 미국 회사와 함께 설립한 공장까지 생산 중단 조치를 받았고 식품의 중국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롯데 상하이푸드.
롯데제과와 미국 허쉬사가 합작해 만든 초콜릿 제조회사인데 최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은 뒤 한 달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후에 생산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작사인 미국 허쉬 본사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보복성 규제가 마트 같은 유통 매장에 이어 생산 시설까지 확대된 겁니다. 여기에 롯데 상하이푸드 지분의 절반은 미국 허쉬사가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 정지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롯데칠성이 중국으로 수출하던 과일 주스 제품도 갑자기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중국 내 마트와 슈퍼마켓 사업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보복성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롯데마트 매장을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롯데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영업 환경을 개선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유튜브에서 김한솔 동영상이 공개됐죠. 우리 정보당국은 김한솔이 맞다고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김한솔은 중국 당국의 보호를 벗어나 어디로 간 건지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김한솔의 이니셜을 딴 KHS 비디오,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입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북한 국무용으로 보이는 여권을 꺼내서 보여주고 김정남 암살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합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김정남 암살 직후 우리 정보당국은 김한솔과 그 가족이 마카오에서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 속 남성은 김한솔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올린 천리마 민방위란 단체는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다면서 급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 등 모두 4개국이 도와줬다며 특히 로디 엠브레우츠 한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김한솔 측은 중국 당국의 보호 우산 대신 제3국행을 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움을 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나라가 최종 도피국인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김한솔이 유학했던 프랑스나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